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억부론이에요. 억부론에서 주장하는 적초수천미 원문을 강의를 합니다. 제 15장이에요. 네, 14장에서는 채용장을 했죠. 15장에서는 정신이에요. 다음 16장은 못 가요. 뭐죠? 원령이에요. 네, 그래서 원령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체형, 정신, 원령 이것이 세 개가 한 세트가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이 적천수는요. 원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원주가 또 차근히 내려왔을 것이고요. 그리고 임철조 주가 그렇게 내려왔죠. 오늘도 역시 임철조 선생이 원문을 그렇죠. 원문이 아니라 원주를 반박을 하고 계세요. 유백원 주가 조금 틀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죠. 인유정신, 인이라고 하지만 그렇잖아요. 사람의 명예는 이라고 해야 돼요. 불가히, 정신은 정과 신이란 곧 이 정신이 아니고요. 이따 설명 사주에서 풀어보면 압니다. 불가히 일편구야라. 한쪽으로 지우치게 구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집착하지 말아라. 필요한 것은 어디에 있는 거 아니에요? 손지익지예요. 덜어낼 건 덜어내고 도와줄 건 도와줍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듣기 중 중화에서 얻으면 된다. 예, 많으면 덜어내고 부족하면 도와주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박사 논문 중 제 박사 논문 중 이게 4장이죠. 예, 중화사상에 의한 용신 이론의 체계와 3절 중화용신의 이론 체계 1. 첫 제목에서 명조구조상의 중화용신론에 1. 정기신의 중화용신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적천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써놨죠. 유백원주가 이렇게 길어요. 근데 이 유백원주를 반박을 하죠. 논문 내용이다. 근데 유백원 오행에 나눠서 금과 수는 정기가 되고 목화는 신기가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여기서 토는 목화 금수를 실하게 해주는 것이므로 것이라고 한다. 또 유백원은 이를 우리 인체 장부에 비해 설명해도 했다. 다음은 임철조가 정신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것도 전부 끊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백원 주를 여기서 또 임철조 선생이 반대를 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자란 내가 생하지 신이야. 네, 나를 생하는, 이거는 분명히 생하는, 나를 생하는 신이에요. 정이라는 것은. 신자는 그가 나를 극하는 신이에요. 네, 그래서 기자는 본기가 관적이라. 본기란 정과 신과 기 사이를 관통하는 거예요. 정과 신 사이에 정기신이에요. 그래서 이자는 뭐는가 정의 위주가 돼요. 네, 정의 위주가 돼요. 정이란 이거 나를 생하는 자가 위주가 돼요. 정족, 정이 족한 즉 기가 왕할 거 아닙니까? 제가 도움이 많으면 기가 왕하죠. 그래서 기가 왕한 즉 신이 왕할 것이다. 극하는 것도 나한테 들어와도 좋다. 오로지 이거 비자가 먼저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이 비자를 여기까지 해서 부정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해야 돼요. 오로지 금으로서 정기를 삼고 목화로서 기신을 삼는 건 아니다. 예, 원주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본문 말구에 말하기를 중요한 건 어디냐? 손지, 익지, 듣기 중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최고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드러난다, 아니다라는 것이. 금수가 정이고 목화가 신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확실하게 아니라는 게 드러났다. 여긴 또 54번 한 거 보니까 분명하게 징의에는 없다라는 소리예요. 왜? 이거 비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주를 비평했으면 또 징의에는 원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빼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필득 반드시 해야 된다. 유통하고 생화를 해서 손익 적중. 손과 이기 덜어내고 도와주는 것이 적중해야 된다. 가운데 꼭 맞아야 된다. 즉 정기신 3자가 갖춰져 있어야만이 된다. 세구지 자세히 살펴야 된다. 풀툭 일주가 용신과 채상과 유정신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즉 뭐라고 해서요. 오행이
모두 있어야만이 된다. 오행이 고루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부 일일이 잔소리가 너무 많으셔서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22개인가요? 한 개로 끊어놨습니다. 즉 유여라는 것은 손지 털어내면 될 것이요, 부족하면은 즉 도와주면 될 것인데, 비록 일정지 중에 이런 이치가 정해진 것 중에서 그러나 역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것 중에서도 정해지지 않은 게 있으니 오직 심찰 자세히 살피는 데 있다. 듣기 좀 그 삼자에 있을 뿐, 해서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보세요. 두 번째, 자, 손자라는 것은 급제하는 것인데 익자라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유가 있어서 덜어주는 것이 지나치면 그 여유 있는 자는 의설지 마땅히 그것을 만약 덜어내는 게 만약 이 덜어낸다라는 것은 극하는 것이거든요. 극하는 것이 지나치면 그 나 여유자를 마땅히 설지 빼내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부적익지과 만약 이게 도와주는 게 부족한 것을 도와주는 게 지나치면 그냥 부적자는 마땅히 거지 없애버리는 게 낫다. 이게 이제 적천수 원문 임철조 선생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격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차는 손역지 묘용야라. 손과 이게 대한 묘함을 쓰는 것이니 대체로 과우유여, 유효한 것이 또 만약 또 지나쳐요. 그러면 그걸 덜어낸다. 그걸 덜어낸다는 건 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반척기노 오히려 건드려서 반대로 건드려 갖고 그 노함을 일어나게 할 것이니 즉 마땅하다. 순기 유여, 그 순함을 따르는 여유 있는 것을 따르는 것과 또 설하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따르든지 설하든지 해야지 이걸 그냥 누르려고 억제하면 도와준답시고요. 덜어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지나친 것이 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과우부족, 부족한 것이 아주 지나쳐요. 그러면 이 도와줘봤자 불수보 도움이 되질 않아요. 즉 이럴 때는 종기부족, 그 부족함을 따르든지 또 아예 그걸 제거해버리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불가히 일편구야라. 이것이 바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론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 첩자 선생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결론적으로 정이 태족하면 마땅히 도와줘야 된다. 그 기운을 도와줄 것이요, 기가 태왕하면 마땅히 그 신을 도와줄 것이니 신이 태설하면 마땅히 그 정을 도와줘야 될 것이고, 즉 생화유통해서 신이 청하고 기가 장대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 정이 태족해요, 아주 충분해요, 그러면 반대로 그 기를 덜어내야 되는데 기가 태왕하다 라고 하면 반대로 상기신, 그 신을 상하게 될 것이니 신이 태설, 지나치게 설하면 반대로 억기정 그 정을 눌러줘야 된다. 즉 이건 편고하고 난잡한 것이니 정은 막히고 신은 고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소위 이게 이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위 물이 많아요. 수범이면 목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은 무정신, 아무런 정신이 없죠. 맞지 않습니까? 목부, 맞아. 수범 목부에 목이 많으면 화시 꺼질 식자예요. 화는 무정신, 정신이 없다. 지나치다는 거에 도움이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화가 지나치게 많으면 토초 말할 것이다. 토는 무정신, 이거 정신 없는 거야.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토중금매할 것이다. 금은 무정신할 것이다. 금다 수약할 것이다. 수무정신이라. 원주에서 이제 부정하십니다. 금수로서 정기를 삼고 목화로서 신기를 잡는 자. 유차,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에서 유래됐냐면 장부에서부터 논하게 된 것으로, 소위 폐는 금에 속하고 신은 수에 속해요. 폐와 금생수하죠. 그래서 금수상생하는데 장부는 안에 들어있고 그럼 이 정이 될 것이요. 또 간장은 목에 속하고 심장은 화에 속하니 목화 상생하니 바라기를 혀의 겉에서부터 바란다. 그럼 이 신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비장은 토에 속하는데 주신 온몸을 돌고 돌아요. 그래서 토이소 실지하라. 대체로 만약에 명에서 논을 명하는데 표리 아마 요거는 이치이자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속리자를 제가 이렇게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겉과 속이 겉과 속이 정신이라고 한다면 즉 뭐예요? 금으로서 금수목으로서 정신을 삼는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왕자는 의설하고 설신은 듣기 정족하여야 될 것이니 이것을 따라서 속을 따라 속으로부터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니 이거는 신이 자족할 것이다. 신기가 자족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왕자는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극신이 유력하면 신족 정신이 없어요. 그러죠.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겉으로부터 시작해서 속에 끝이는 속에까지 다다르는 것이니 이건 정이 충분히 정신이 충분할 것이다. 정이 이와 만약에 토생호 사계절인데 사주가 토다 무금해요. 무목해요. 혹 간투에 경신이 들고 혹 지지에 신유가 있으면 이것은 말해서 니발이 속으로부터 발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정이 족하고 신이 안정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토가 많고 무금 금이 없다 혹 천간으로 갑을목이 투출하면 지장에 인묘가 있다. 이것은 뭐예요? 겉으로부터 시작해서 속에까지 내려가는 것이니 이건 목이니까요. 신적 정합니다. 신이 안정되고 신이 충분해서 정신이 안정될 것이다. 토로 이렇게 말했으니 오행은 못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의세부지라 마땅히 살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쭉 제가 좀 설명은 정신없이 이렇게 쭉 해놨는데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동안 임철조 선생께서 좀 강조하신 눌러서 안 되면 극해서 안 될 것이면 그 왕한 기운을 설하든지 따르든지 해야 된다. 도와줘도 소용이 없으면 그것을 제거해 버리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건 논문 내용인데요. 논문 내용은 제가 그냥 놔두고요. 사례명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오늘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 또 밑에 설명이 제 논문, 이것도 논문으로 제가 적천수 중화론에서 논문으로 잡은 요거 하나를 사례명제로 넣습니다. 자, 자월의 병화일주예요. 정관격이죠. 개수가 투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관격이 확실하죠. 그런데다가 요 간목이 있어요. 자, 인성이죠. 정관의 인성은 뭐예요? 이건 구신이에요. 구신이란 건 뭐예요? 관용신을 극하러 들어오는 이 토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금은 뭐예요? 이게 바로 상신이에요. 상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무게중심 체형론으로 보면 이 사주는요, 수가 많아요. 수체, 토화용조예요. 수체, 토화용조가 돼요. 대운이 좀 불미하죠. 대운이 불미한데, 이런 것이 좀, 격국론에서는 좀 안 좋은데, 그래도 이 사주 설명을 임철조 선생은 사주 좋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마 격으로서 좋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격을 봐서는 이건 사주 격 참 좋은 겁니다. 왜냐면 이 토가 들어와서 개수를 막아주면 이 간목이 막고 있죠. 그러나 경신금이 들어올 때 이 부신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병화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신금 들어올 때는 부신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부신과 이 상신이 이렇게 같이 들어오면, 함께 들어오면 서로 깨지게 돼 있어요. 이럴 땐 안정이 돼요. 그러나 대운에서 들어오는 이 상신은 분명히 이 부신을 한번 건드린다 라는 것이죠.
건드리죠. 그러나 이 토가 있어서 뭐죠? 오히려 토가 있으면 이 뭐야 토생금하니까 부신이 날아가죠. 자, 그러나 이 사주는요 가만히 좀 들여다보세요. 자,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까지 해서 연주상생이 되는 사주죠. 네. 자조, 써, 간목유의청, 정이에요. 네, 맞습니다. 나를 도와주니까요. 정이죠. 나를 극하는 것은 내가 몸이 좋아져 갖고 극하는 것만큼은 들어와도 좋다. 이러고 이제 관을 쓰겠다는 거예요. 쇠목이나 목이 쇠하지만 득수, 자, 물을 얻어서 도움이 된다. 이 봉인록, 이렇게 인목을 만나서 녹을 만났으니 정적, 정신이 확실하게 충분하다. 써, 무토위신, 신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가 신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토국수를 해도 아무 관계없다 라는 거예요. 왜? 이 간목이 있으니까 전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신으로 쓸 수 있다. 좌술 통근하니, 술의 통근하니, 인술 공지 위 왕시, 신왕. 신이 더 왕할 거 아닙니까? 인술에서요. 관생인 인생신에서 자하장생이 기, 관통유. 기가 통해서 유통시킨다라는 거예요. 생하고 화하는 게 오행구적. 오행이 같이 완벽하게 충분하다. 좌우상하가 정혁, 불패. 이거 저 4권에 가면 요 좌우상하 정협이라는 게 나옵니다. 불패, 어그러지지 않았다. 관이 오면 능히 관성이 오면 능히 막을 수 있다. 이거, 막죠, 토가. 그리고요, 관성이 오면, 네, 맞습니다. 또, 겁재가 오면 요 관성이 있어서 또 막아준다. 관성은 여기 있죠. 겁재 오면 막을 수 있습니다. 정화. 아주 좋은 말씀만 하시죠. 식신이 오면 유인, 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운이 모두 가계행이라, 모두 통과할 수 있다. 소위, 일생, 부기, 수복, 가위, 미의라. 일생 동안 부기와 수복이 가위, 말할 수 있다.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나 이 초년에는 조금 좀 안 좋죠. 그런데 프로그램에서 보면 이 술대운 좋고요. 일단 이 사주는요, 이런 운이 들어와도 그렇게 써 좋은 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명조는 역평자의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추운 겨울에 벼워라, 불상으로는 태양이라고 하지만 현실적 물질적으로 화는 화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용신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 절체봉생이 되었다. 이를 궁통보감의 조용신론으로 본다면 자월의 병원은 간목의 생부를 절실하다고 하였다. 심여첨의 격국론으로는 원령자수의 지장간의 기수가 연간에 투출해서 정관격을 이뤘다. 정관격은 사길신에 속하므로 생하는 경신금이 있어야 하는데 연지유금이 상승이 되고 월간의 간목 구신이 되었다.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오행 채용 지수를 검증해 보면 수 5.1, 목 3.1, 화 2.1, 수목화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수오행이 종조행이 이렇고 수체 토화 용조이나 토화 오행이 용신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오순대운이나 되어야 호운이 된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연지유금부터 시작해서 연간의 기수로 금생수하고 이것이 월간의 간목으로 수생목하여 그것이 일간의 병화, 목생화, 또 병화가 시간의 무토로 화생토하고 그 무토는 일간 대비 식신성으로 이 식신은 지지로 술토의 뿌리를 내려 튼튼한 구조가 되었다. 일명 주름무체 사주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이 이하는 제가 책에 쭉 써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리고 사례명조가 3개니까요. 오늘 하나만 하고요. 시간상요. 내일은 다음 강의는 제가 번역해 놓은 걸 설명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사례명조를 봐드릴게요. 아마 무조건 좋지는 나쁜 사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기 이렇게 떴습니다. 95번이에요. 지금 유대운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좀 하얗죠. 이 수채니까 여기는 빨갛게 되어 있죠. 말년운이 좋죠. 이건 그럼 하얀 색깔은 뭐냐?
안 좋기도 하고 좋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건 세운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별로 좋은 운은 아니죠. 수가 천대 금운이 들어오면 좋은 사주는 안 되죠. 그러나 이 미대운서부터 한 30년은 좋은 사주가 됩니다. 예, 좋죠. 사주 좋습니다. 네, 사주 좋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사주 이때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쓸 것이고요. 일단 자기가 유지하고 살면 되죠. 네, 오늘 95번째 사례명주까지 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오늘 격으로서 성격되고요. 종으로서도 용신도 맞은 사주예요. 그래서 괜찮은 사주입니다. 정관격 사주예요. 상신과 구신이 다 있죠. 마치겠습니다.